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예전에 원방테크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하는 회사인데요. 이 회사가 지금 최근 들어서 K&Sol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상장할 때 이름과 현재 사명이 달라져서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렇게 이제 사명을 바꾸는 경우는 경영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그 해외에 진출하거나 해서 영문명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KN테크 같은 경우는 SK온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 클린룸, 이제 드라이룸이라고 해서 SK온의 미국 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다가 대규모로 이제 이 드라이룸 공사를 하는데, 이러면서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의욕을 나타내면서 사명도 영문인 KN솔로 바꾸게 된 겁니다. 이 업체는 주요 사업이 이 클린룸과 드라이룸 사업 쪽,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그 신성 ENG 같은 기존의 상장했던 업체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쟁 관계가 있죠. 하지만 이제 거기보다는 후발주자라 사업 규모는 좀 작은 것 같지만, 그래도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나 또 SK온, SK하이닉스 같은 기존의 이런 드라이룸과 클린룸을 필요한 업체들을 대부분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주면 또 동반해서 실적이 좋아지기도 하고,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좀 적게 하면 또 실적이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또 이제 특히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클린룸과 드라이룸 수요가 늘고 있고, 특히나 그 KN솔은 주요 고객사가 SK그룹 쪽입니다. SK하이닉스와 SK온이 주요 거래처인데, 이쪽에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해주면 실적이 늘어나는 구조를 하고 있죠. 자, 올 1분기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액 중에 이 산업용 클린룸이 45.6%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그 드라이룸이 32.9%를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바이오 클린룸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, 바이오 클린룸은 대규모 사업장을 만드는 바이오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, 왜냐면 이 바이오 업체들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데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줘야 이런 수요가 생기는데,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런 그 바이오 클린룸이 크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실험실 단계 정도에서는 조그만 배치 같은 걸로 충분히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클린룸은 대규모로 투자할 만한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 안 되는 상황이죠. 자,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면 그 1168억의 매출을 했고,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46억을 올렸기 때문에 이 매출 외형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도 56억이나 발생했고, 당기순이익도 22억이나 발생시켰죠. 그만큼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SK하이닉스나 SK온이 이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 수주를 많이 받았습니다. 특히나 이 SK온이 그 미국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같이 동반해 진출하면서 이 조지아주 공장에 대한 투자가 이 실적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왜냐면 올 10월 달에 이 양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이런 클린룸이나 그러니까 드라이룸 공사를 대부분 다 마무리하고, 여기에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한 이 진척도가 굉장히 빠르게 상반기 중에 이루어졌고, 그 상반기 중에 이루어진 데에서 이제 실적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이죠. 그리고 이 회사는 MVH 코리아라는 이 회사가 최대주주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이 전체 지분의 51.42%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거의 50% 이상이 최대주주 지분인 거죠. 지분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지면 고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고, 또 특히나 이제 자사주 취득이나 소각 같은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죠. 그렇게 하면 최대주주가 가져가는 몫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MVH 코리아 밑에 이제 원방테크라고 지금 KN솔이라고 이제 이 회사가 있고, 이 KN솔 밑에 해외 법인들이 또 따로 있죠.
자, 그리고 SK온이 요번 국내 서산 3공장에다가도 이제 클린룸과 드라이룸을 짓는 공사를 이제 이 현대건설이 하게 되는데, 이 현대건설의 이 수주를 이 KN솔이 이제 받아가지고 요번에 이것도 한 665억짜리 공사를 받은 것이죠. 그래서 이 공사 수주를 작년 10월 16일에 했고 올해 8월 9일날 종료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이 서산 SK온 서산 3공장의 실적이 찍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KN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현대차 미국 그 조지아주 공장에 대한 수주 소식이 알려졌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. 그랬다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이런 그 전기차 분야에 대한 캐즘 현상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가 둔화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지만 그 올 상반기 중에 이 현대차 그 공장에 이제 실제로 이제 클린룸 공사가 끝나고 하면서 이게 이제 기표가 되고 하면서 실적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. 그 덕분에 이제 주가도 좀 많이 좀 회복한 모습이기도 합니다. 근데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SK온 이런 이제 SK 그룹 계열사들이 약 8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반도체 생산량을 급증시키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호재성 재료가 주가에 반영될 만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SK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말했던 8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질지가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. 올 하반기에 SK그룹은 그 이 회사채 만기가 그 2조 원이 넘게 돌아오고 있는데 이거를 자체 수익으로는 도저히 막을 그 가능성도 없고 거기다가 또 이제 차환 발행하는 것도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회사가 말한 SK그룹이 말한 투자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물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자금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한국산업은행이 그 나설 경우에는 SK그룹이 원하는 투자를 받아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투자를 받으면 KN솔도 이 SK온이나 SK하이닉스의 그런 공사들이 투자가 이제 제대로 이연되지 않고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SK그룹이 이번 유동성 위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. KN솔의 실적은 SK그룹이 이번에 한국산업은행부터 얼마큼 투자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 이게 그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